저는 선생님들을 처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려드린 것도 제가 드리는 어려운 문제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제가 어려운 문제 드리고 문제를 많이 풀려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량진 쪽에서 어려운 문제 내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미 없습니다. 아셨죠? 의미 없어요. 저는 선생님들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제가 무슨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인기 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경종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경종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시험에 날 만한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려드렸고 그런 문제들이 진짜 시험에 났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어려운 문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탱이에 있는 그런 막 빈대 같은 문제, 그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어려운 문제들은 정말 풀 가치가 있고 시류가 바뀌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지식정보화 사회, 4차 산업사회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변화의 속도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 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시험을 내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선생님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10월 달쯤에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어려운 걸 드릴 때가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거지 구석탱이에 있는 뭐 빈대 하나 잡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대학교 수준이 아니고는 시류를 읽지 못하고 출제 경향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저만 어려운 문제 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고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는 그건 수험생들 골탕 먹이는 거예요. 차라리 쉬운 문제를 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쉬운 문제만 풀고 들어가는 게 낫지 시험에도 안 나올 어려운 걸 왜 푸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해석을 하는데 요즘에 사고의 방식이 사고형으로 문제의 유형이 사고형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지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문을 길게 한다거나 말을 꼬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문제들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사고하는, 즉 우리 유아교육 전공에서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용어들,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과학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인문학을 하고 사회과학을 하고 유아교육학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용어들로 기술을 하다 보니까 문장이 어려워지는 거지 문장을 꼬우는 건 아니에요. 제 문제를 보시면은 기억에서 니은을 찾고 니은의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문장을 꼬아넣으려고 꼬아놓은 게 아니고 전공 용어를 서술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전공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와서 문제를 많이 풀려드리고 난이도 높은 문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험생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이제 수험가들이 더 비양심적인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문제를 덜 푸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왜냐하면 헛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몸 편한 게 낫잖아요. 문제를 제가 드리는 난이도 높은 문제는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출제 방향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요즘에 변해가는 지식의 방향을 읽고 대학교 수진들이 쓰는 용어로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무작정 어렵게 해서 선생님들을 골탕 먹이는데 절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10월 대수 난이도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거 정리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모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100제, 50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 정리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개인지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줄여드리는데 목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만하게 벌려갖고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시험에 나올 게 어떤 것인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보이고 아마 제 수업을 쭉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길이 좀 보일 겁니다. 아, 이런 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이런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런 거 틀려도 안 떨어집니다. 정말 빈대 잡으려다가 뭐 초과상관 다 태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제가 해드리는 그런 방향을 보시고 지금의 변화의 추세, 세계적인 추세예요. 유아교육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추세와 발맞추고 있고 출제진들은 외국 박사들도 많고 국내 박사들도 많아요. 다 같이 교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같이 가는 거지 후진국은 안 그래요. 완전 후진국은 이제 배워야 되니까 안 그런데 우리는 OECD 국가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무도 주목 안 하는 저 구석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수험생들을 막 무조건 어렵게 하고 이 시점에 혼란을 주고 막 저 사람은 어려운 문제 풀린다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쉬운 것만 풀어도 합격할 것 같으면 저는 쉬운 것만 풀리겠어요. 아니 왜 고생을 시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한 계속 평균적으로 90점 정도는 나와줘야 안심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90점 넘으면 수석 대상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려운 문제를 풀려드리고 많이 풀려드리고 이러는 거지 뭐 제가 뭐 어려운 문제 푼다, 문제 많이 푼다 해서 인기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저 노량진 쪽에서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수험생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시를 하면 안 되죠. 수험생들을 속이는 것도 1, 2년인 거지. 이제 시간 지나면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출제 경향은 한 해 지금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어느 기점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더 바뀌어요. 계속 더 바뀌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수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한 3년 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앞서가요. 좀 앞서가기 때문에 제 문제를 풀시면은 정말 위에서 조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거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노량진 수험가는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나올지 몰라요. 모르고 다 같이 대공한 혼돈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내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어요. 모릅니다. 전혀 짐작을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저는 방향을 보고, 왜냐, 대학 교수진들이 같이 내기 때문에 방향을 보고, 방향을 알려드리고, 제가 어려운 문제를 드리는 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현재의 추세입니다. 근데, 수험가 전체가 헤매고 있어요. 방향을 몰라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장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절대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제 말을 듣고 들을 분들만 들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적을 울려가지고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막 뭐 이런 것도 봐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한 진실을 얘기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 2, 3년이 지나면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자,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제가 지금의 출제 경향은 이미 3년 전부터 예고해왔던 것이고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점점점 더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 못 따라옵니다.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수험 준비를 3, 4년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속으면 선생님들만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완전 장님이 인도하고 있는 그거를 따라가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길을 보고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도 제 수업을 들어서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저랑 대화가 되는 그런 명석한 분들은 아실 텐데 방향이 어느 정도 보이실 겁니다. 그래야 합격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합격을 합니까? 방향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방향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경종을 울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절대 아무 문제 구석에 있는 거 그런 건 전혀 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문제는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문제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요. 1월부터 풀어왔어요. 그래서 한 5천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쫙 다 정리해서 무조건 다 맞추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계속 무리해 주십시오. 진짜 시험이 이제 임박해 왔기 때문에 계속 무리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발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자,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들이 막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멘탈이 무너지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물론 막 놀아도 되게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남았어요. 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지만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남았어요. 공부만 하세요. 자꾸 이래 될까 저래 될까 막 생각 100가지도 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아니 생각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굳건하게 딱 하시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내 공부만 딱 생각해서요. 붙을까 떨어질까 경쟁률이 어쩌고 막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나는 모자란 것 같아. 나 오늘 공부 안 해서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안 했으면 그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열심히 하시되 하루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쫙 굳건하게 밀고 나가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모든 문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똑같이 나온 거 너무 많고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되 무너지지 말고
정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끝내지? 그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